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차평진전을 강의하는 날이에요. 론 정관치음론이에요. 자, 운을 어떻게 취할, 정관격의 운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예요. 격국론에서도요, 운을 안 보면 안 돼요. 이게 무슨 격이다라고 정해놓고, 그럼 길격이니까 끝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정관격에서도 운이 어떻게 흐르는가에 따라서 그 명주가 운이 좋게 받았는지, 관으로서 격만 좋게 태어났고 운이 안 좋으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말짱 꽝이죠. 자, 이 관격이라고 했어요. 저 위에선 정관격에 정의를 했어요. 정의를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관이란 최고 좋은 거다. 최고 좋으니까 도와주라 라는 거예요. 사길신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길신 첫 번째 관이에요. 그 다음에 재예요. 그 다음에 인성이에요. 이 정편제 심해첨 선생은요, 이때 당시만 해도 정편제를 같이 썼어요. 인성도 역시 정인편인을 같이 썼어요. 유일하게 정관, 편관을 나눴고요. 식신상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요게 식신이 들어가서 모두 사길신이라고 하죠. 자, 사길신의 정의는 그렇게 됐고, 길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도와주라. 그 격을 도와주라. 도와주라는 건 곧 뭐냐면, 우선 이 관이 약하면요, 오늘도 말씀하실 거지만, 관이 약하면 어떻게 해요? 이 생하는 것을 상신으로 한다. 생하는 게 곧 뭐예요? 상신이니까. 이거 상신이라고 그럽니다. 상신이니까 인성이 되겠죠. 아이고, 재성이 되겠죠. 재생관하니까요. 이 상자가 서로 상자 아닙니다. 도울상자예요. 임금을 도와주는 게 누구예요? 신하죠. 신하를 뭐라고 불러요? 재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상자예요. 그러니까 재성이 곧 관성을 도와주니까 상신이다. 그러면 결국 상신이라는 것은 관성을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관이 약할 때는, 일주보다 관이 약할 때는 어떻게 해라? 관을 도와주는 재성을 쓰라라는 거예요. 그럼 일주가 강하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충분히 재성과 관성을 감당할 수 있다. 일주가. 그래서 일주도 역시 이 심해첨 선생은 일주의 강약도 보더라.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관이요, 보호를 해야 된대요. 이 보호하려면 뭘로써 보호해야 돼요? 사길신이니까. 이 관이 생하는 글자가 곧 관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관을 깨고 들어오는 게 뭐예요? 상관이죠. 상관이에요. 관을 깨니까요. 근데 이것을 막아주는 게 뭐예요? 인성이에요. 이걸 들어오는 걸 깨는 게. 왜? 상관팽이나면 관을 막아주니까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관을 중심으로 해서 생하는 것은 곧 상신이라고 그러고요. 재성이요. 관이 생하는 것 곧 뭐라고 그래요? 구신이라고 합니다. 구신의 정의는 뭐예요? 구할 구자잖아요. 자, 구한다. 구한다는 것은 곧 뭐예요? 이 상관이 침입해서 관성을 깨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요. 이때 일주가 살짝 약할 때는 이 인성을 써갖고 구신 노릇을 하게 하는 거예요. 관인상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사주의 용어가 네 글자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네 글자의 용어를 많이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전 늙은이 말이야, 한문 조금 안다고 한문 소리만 하는데, 그러니까 젊은 애들한테 인기가 없죠. 그러나 어떤 젊은이는 엊그저께 와서는 여자분이신데, 내 사주를 적천수식으로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해요. 그럼 여태까지 그 사주는 어디 가서 뭘 봤습니까? 라고 하면 왔다 갔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일주로도 얘기도 하고 신살로도 얘기도 하고
강약도 잡지 않고요. 격곡을 얘기했다가 뭐 슬쩍 억부를 좀 얘기를 하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정통적으로 적천수식으로 한번 풀어봐 주세요 라고 해서 적천수식으로 풀었죠. 그러나 사주는요 정통명리학이라고 해요. 예, 바를 정자예요, 통할 정자예요. 이 정자나 이 정자나 똑같아요. 예. 이 정통명리학을 모르면요 사주 근본 뿌리를 모르는 거예요. 온고의 지신이라고 그랬어요. 옛 것을 온고 따뜻하게 해갖고 지신 새로운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이거 온거를 모르면서 지신은 못해요. 백날 자기가 지신 하는데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할까요? 요즘 명리학을 한다면서 지신한답시고 하면서 저 무슨 대학교에서 대학원에 박사학위 명리학으로 박사학위 딴 사람이 있을까요? 딴 거로는 딸 수 있어요. 근데 명리학 적천수로 해서 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격 가지고 좀 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물상론을 가지고 박사를 딴다든지 이건 인정 못하죠. 인정할 수 없어요. 왔다 갔다 명리학을 하면서도 명리의 뿌리를 정확하게 알면서 지도교수한테 인정을 받을 정도의 이론을 얘기할 줄 알아야만이 너 그래 너 박사야 라고 하죠. 그것도 명리학 박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구 자랑인지는 잘 모르지만 자, 정관치운론에서 정의가 이렇습니다. 치운의 법, 이거 도는 법이에요. 치운의 법은 일팔자즉 하나의 팔자에는 즉 하나의 팔자로서 논하는 것이 맞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치는 심정, 매우 정치한데 그러나 그 법은 심활, 이거는 매우 활발하다라는 뜻이지만 살아있다.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의 반대입니다. 단지 뭐 할 수 있다. 대략원지, 이렇게 슬쩍 이 심여첨 선생이 내가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것은 변화적인 그 사람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명을 보는 사람이요. 그런데 불가니아라라고 해서 이거 억지로 끌어들이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이게 징그렁탱이니까요. 꾸정물 튀기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정관치운론에서는요, 즉 정관으로서 조통직격, 딱 이게 정관격이다 라고 정해놓으면 분이배지 나눠서 짝을 맞춰야 되는데, 정관에서는요 쓰임이 재성과 인성을 쓸 수 있어요. 재성이란 건 뭐예요? 상신이고요. 인성이란 건 뭐예요? 구신이란 뜻이에요. 아까 설명했죠. 이걸 둘 다 써야 되는데 신초경 일주가 조금 약하면 어떻게 해요? 즉 조신이란 뭐예요? 일주를 도와주라는 뜻이죠. 조신하라. 이 인성을 쓰려는 소리예요. 관초경 관성이 조금 약해요. 이럴 때 꼭 조관 관성을 도와주라. 재성 쓰라는 소리예요. 관이 좀 약하다라는 소리는 뭐예요? 일주가 강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만약 관성이 노출됐어요. 불가봉합, 그거 합하면 안 돼요. 오늘 두 번째 사주가 그래요. 아니에요. 인성격이군요. 그래서 인성으로 다 안 잡았나요? 일단 그래요. 그거 합하면 안 돼요. 왜? 관은요, 길격이니까 다른 거와 합하면 안 돼요. 이게 뭐와 합이 돼요? 식상하고 합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극하는 반대. 그러니까 갈라 들어오는 상관은 관을 극하지만 옆에 있는 식신은요 관하고 같이 합을 해버려요. 불가잡살도 살과 섞이면 안 돼요. 혼살이죠. 혼잡. 불가중간에 관이 겹치면 또 안 돼요. 만약 지지에서 형충이 일어난다든지 이러면 불문소치하고 어떤 국으로 정할까요? 라고 하는 걸 묻지도 말아라. 형충파해가 일어나면 개불리, 모두가 불리하다라는 것이죠. 자, 사례명조가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평주자가 평주란 설화고가 이게 대운까지 그려놓고 설상공의 명소부터 해놨어요. 이게 첫 번째 설상공 명을
제가 이렇게 해서 강의를 했지만 이 대운까지 적어놨으니 저도 대운까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설하고가 설명한 거예요, 이것이. 자, 설하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는 론 정관편의 설상공의 명이다. 맞아요. 정관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 신금 중에 뭐가 들었습니까? 이게 지지를 확실하게 알고 관격이다라고 해야 돼요. 신금 중에는요, 무임, 뭐가 들었어요? 경이죠. 예, 무임금이 7, 7, 14가 들었습니다. 이럴 땐 이 본기를 가지고, 정관격이다라고 한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요, 투출한 것으로 용신을 잡아라라고 하면 뭐예요? 임수가 투출했으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정인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본기를 갖다 정관격이다라고 했으니까 더군다나 신신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 정관격이 맞습니다. 그러나 천간으로 떴을 때는 이렇게 관이 중첩되면 안 되지만 지지로 이렇게 있을 때는요, 관을 이걸 중첩이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형충파에만 끓이면 돼요. 형충파에만. 그래서 이건 정관격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맞아요. 정관격에. 본기가 정관격으로 잡은 거죠. 정의는 투출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인수가 뭐예요? 구신이잖아요. 구신이라는 뭐예요? 상관, 불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막아준다. 임수가. 더군다나 정인이 막아주는 거예요. 좋죠, 사주. 그러면 차는 설상공의 명인데 월령정관이다. 겸용 재인 같이 재성과 인성을 같이 쓴다. 재성과 인성을 같이 쓸 수 없어요. 다음 사주가 그렇지만 그 이유 제극인이 되니까 같이 쓰면 못 쓰죠. 재성이 인성을 극하니까요. 반가운 것은 재인 간에 재성과 인성 간에 가운데 을목이 끼었다라고 해요. 이 일주가 끼었다는 거예요. 일주가. 이 을목이. 어떤 때는 또 기가 동해서 와서 극을 한다고 하는 때도 있는데 아마 이건 그때는 대운이 아마 와서 극을 했을 때일 거예요. 아마 요때일 거예요. 대운이 다시 한번 무토가 들어오면 토국수가 진짜 일어나더라 라는 거죠. 설하고가 얘기합니다. 저 무인대운에 안 좋았을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서로 지장이 없다. 코로 겸용 같이 쓸 수 있다. 재성과 인성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추목은 조령, 가을 나무니까 일찍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라서 떨어진다. 일찍 조자 아니고 마를 조자입니다. 말라서 떨어졌을 것이니 관이 봉생복록, 봉생복록이라는 건 관봉생록이라고 한 것이 이게 뭔 소리냐면 이 관이 여기에 뭐 록을 받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봉생복록이라는 것은 이 을목이 여기에 록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뿌리만큼은 튼튼하다. 또 재관도 태왕하고요. 재성과 여기 재성과 재성과 관성이 태왕하다. 소위 신초경 일주가 조금 약하면 마땅히 취조신자 일주를 도와주는 자이고, 그래서 유운 7살, 이거 유운에는 7살이 끼죠. 첫 해에는요, 시운 첫 번에는요, 유운 7살에는 재성을 설해서 인성을 도와주니 아름답다라고 해서 이 금도 쓰고 있다. 그러나 이거 특수격 됐습니다. 금이 좀 약해요. 미달이에요. 그래서 미달 종주 오행인 금을 중심으로 해서 토, 금수를 쓰는 사주예요. 금수를 쓰니까 여기까지 좋고 모군이 들어오면 안 좋을 거죠. 그러나 특히 이 무토대운은 안 좋습니다. 갑은 방신역길, 맞아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만약 갑신년이 아니고 기인년, 이걸 없는 일을 바꾸면 안 되겠죠. 기인년으로 하면 어쩐다 저쩐다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더 잔소리일 뿐이고요. 운은 잘 흐른다라는 거예요. 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요. 제가 좀 빨리 하는 이유는 오늘 사례 명절 하나 더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오행지수를 검증해 보면요. 종주오행인 금이 4.1이에요.
수가 2.8이고요. 목이 2.5. 아이, 고루고루 다 있어요. 목화토 금수가 빠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주가 좋은 사주예요. 뭐가 하나 0.0 되면 이건 평범한 사주가 돼버려요. 근데 이렇게 고루 있으니까 금오행이 종주오행이다나 종주오행 지수가 4.1로 미달종주가 돼서 특수격이 됐다. 그래서 토금수 오행 중에 금수 오행을 쓸 수 있어요. 예. 자, 설상공의 명을 한번 보고요. 무명시 하나 하고 오늘 끝을 낼 겁니다. 예. 빛이 비쳐서 아이, 왜 이렇게 설자를 잘못 쳤나요? 네, 이렇게 쳐야 되나 보네요. 제가 안 보여요. 빛이 비쳐서. 예, 맞습니다. 예, 사주 좋죠. 수로는 별로 안 좋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그러나 뭐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 수로는 저 인목이 기다리고, 사주 자체가 구조상 좋아요. 예, 목이, 이 활을 쓰려고 하면 목이 받치고 있고요. 또 임수가 용신으로 잡으면 이 간목이 수생목 하니까, 예, 생하는 신이 옆에 있으면 또 들어와서 극해줘요. 예, 그리고 을목도 이 무토를 극해주고요. 은근히 사주 구조가, 예, 그렇게, 예, 좋은 사주가 되어버렸어요. 예, 확실히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상공까지 됐겠죠. 자, 무명시 사주 하나 더 할게요. 이거 원본에 논 정관편에 있는 사주예요. 네. 이 사주가 바로, 자, 이제 격이니까 월을 중심으로 해서 논해야 돼요. 자, 미월에는 뭐가 지장돼 있습니까? 정월기가 지장돼 있고요. 9, 3, 18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미월이면 이 정기라고 하면요, 물론 이 기토가 많이 날짜를 많이 잡고 있어요. 18일로. 그렇지만 이 역이라는 기운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미 월로 태어나면요, 이게 화로 변해버려요. 화체가 되는데 이 인수예요. 이 무토에. 그럼 이 정화가, 보세요. 이 인수가 뭐하고 지금 합을 하고 있어요? 편제하고 합을 하고 있잖아요. 정의는 편제하고 합을 하게 돼 있어요. 이러니까 쓸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미토 속에 있는 이 짧게 잡은 을목을 여기다 투출한 걸 관으로 잡고요. 관에 대한 게 뿌리가 을묘라는 시간 때문에, 저거 정관격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자, 정관격으로 잡고 나면 이 사주가 어떻게 돼요? 격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목 화를 쓰는 사주예요. 수화가 같이 있으면 수화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사주가요. 근데 여기 지금 금 수로 흐르고 있죠. 그래서 격으로서는 조금 수는 괜찮다. 그럼 이 금운은 어떨 것이냐? 이 격이 뿌리가 깨지게 될 것이죠. 더군다나 여기 지금 경금, 신금이 이거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거 격 깨지는 사주예요. 그러면 뭐라 그러죠? 격국론에서는 조금 안 좋은 사주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명시로 해서 설명하시기는 정임합 일합해서 좀 안 좋다, 심여점 선생이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저는요, 앞에 사주보다는 괜찮다. 왜? 화체 수금 용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좀 이해를 해주세요. 풀론을 강의하다가, 격국론 강의하다 보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저는. 그러나 이 수는 어떻게 됐든 좋습니다. 화체예요, 이 사주는요. 그 이후 정임합해서 이 화를
도와주고요. 이 술토 속에 또 정화가 들었어요. 정리하면 오히려 화가 강해지는 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위 론 정관편 중에 잡기 정관조다. 이거 선하고가 얘기한 거예요. 잡기 정관조다라는 거예요. 아니 꼭 잡기만 했으면 이 정화가 더 낫죠. 잡기 인수격으로 하면 안 되나요? 비록 재인이 병투했지만 정임이라고. 왜? 이거 인성은 편재하고 합을 하니까요. 정관은 식신하고 합을 하고요. 극하는 반대 것이 곧 합을 하더라. 그래서 재인 양실용. 재성과 인성의 쓰임을 잃어버렸다. 이건 뭐 논열 식간 배합 성장절에 있다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고로 고관 무벌원이다. 외로운 관이 참 도와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가히 더군다나 묘신상합, 이 상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암합이죠. 그 이후 을경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술형을 하고 형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형상을 하는 거예요. 상형을 해서 관의 뿌리가 피손 이게 당했다라고 하죠. 그러나 안 당합니다. 절대적으로 근극목 할 수가 없습니다. 지지론 그걸 안 합니다. 절대 지지끼리는. 차는 위 팔자 근본의 약점이다. 약점이라는 거예요. 논운즉 일원이 당왕, 일원이 마땅히 왕하다라고 하니까 화체니까 강하죠. 그러니까 수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성이 초약, 조금 약하죠. 그러니까 의저조관, 의치조관, 관성을 도와주는 것으로 취해라. 이 금수운이 제일 낫겠죠. 경술지전의 무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경금신금은 좀 안 좋아요. 왜? 이 정화가 기다리지를 못하고 이렇게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신금이 오면 곧바로 을목을 격을 깨고 있어요. 격을 깨니까 좀 안 좋긴 하지만 격국노로는 그렇지만 업불원으로 보면 수금용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격을 깨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이건 좀 업불원에서 할 얘기죠. 경술지전엔 무가운 아름답지 않다 하는데 지지로 들어오는 유금은 괜찮습니다. 해수와 임자케 20년이 재성운으로서 생조 관성을 도와주니 이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다라고 했어요. 설하고가.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질 않죠. 이게 앞에 사지보다 낫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화가 4.7이에요. 토 2.8, 금 2.3. 수가 좀 약하죠. 목 3.0이에요. 화체 수금용조로서 수가 용신이 되는데 약하니까 대운에서 오면 되죠. 금은 희신이에요. 희신으로서 지지로 들어오는 금은 괜찮다. 그 대운은 설상공의 사지보다 좀 나은 거예요. 그러나 격국론으로서는 좀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무명시 1번입니다. 괜찮습니다. 이 지금 좋은 사주예요. 지지로 들어온 금운은 괜찮고요. 격국론으로서는 이 격을 깨면 안 되는데 이 경신금은 안 좋겠죠. 깨게 되면.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업불원으로 봤다. 그럼 이거 경신금 괜찮습니다. 더군다나 저 정임합한 것을 들어와서 깨니까요. 기토대운도 괜찮고요. 격국론으로서 저 을목을 살려야죠. 을목 살리면 안 되죠. 화가 치니까. 자, 2번까지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왜? 사례명조가 2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번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자, 정관용제. 이 정관이 용제. 이건 심해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관격에 재성을 쓰겠다라고 하면 뭐예요? 일주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관이 약하니까 관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운은 인수신앙한 것이 좋다. 이거 아니에요. 정관 용제할 때는 일단 재성으로 흘러야 돼요. 식상을 꺼린다라고 했네요. 그 이유는 만약 신앙하면은
재성이 가볍고 관성이 약할 때니까 곧 재성을 재관운으로 취하는 게 좋다. 이게 맞는 소리예요. 이게 맞는 소리예요. 그래서 인수와 신앙한 것을 밝힌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재성을 쓰니까 재성을 쓰니까 그러냐라고 했지만 정관에서 용재를 썼다라고 하면 일단 일주가 강하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선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용재를 했다라고 하면 뭐 일주가 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인왕 신약하니까 신왕하고요 하니까 재성과 간성이 약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재성과 간성으로 흐르면 된다. 좋다. 식상운은 안 좋겠죠. 이때는 안 좋습니다. 드디어 이제 정관폐인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일주가 약한 겁니다. 또 반대네요. 운이 재양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주를 봐야만이 되죠. 자, 오늘은 2번까지만 하고요. 3번 강의는 다음번에 준비해서 또 하겠습니다. 제가 써낸 축약 척천수첨입니다. 누가 이 책을 보고서 왜 박사님은 누구 아무개 박사, 명약 박사이시면서 왜 박사라는 소리는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러네요. 번역 강의 박헌구로만 써있네요. 참 다음 책 나올 때는 박헌구 박사라고 명약 박사 박헌구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 전화하다 지적하시는 분 많아요. 엉뚱하게 행정학과 박사도 뭐라고 그래요? 박사라고 하면서 명약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행정학과 박사도 박사라고 하는데 왜 명약 박사가 박사라고 하시지 못하냐. 그러고 나서 책 표지를 보니까 박사 소리가 빠졌어요. 이 뒤를 또 봤어요. 참 뒤를 봤더니 진짜 박사 소리를 잘 안 하네요. 제가 뭐 논문을 썼다가 박사 취득을 했다 이런 소리만 있고 참 좀 저를 크게 밝히지를 못한 게 문제네요. 자, 다음 강의는 3번이 될 것이고요. 이 격국론도요, 자세히 연구하면요, 거의 억불론하고 맞아가요. 특히 이 길격에서는 맞아가요. 흉격은 잘 보셔야 되지만요. 자, 다음 강의 또 준비하겠습니다.